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같지만, 현실은 왜 자꾸 불편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울까요?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는 말, 공감되시죠? 사실 노년에 꼭 필요한 건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진짜 행복해지려면 꼭 줄여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줄이면 남은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이 주는 무의식적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안 쓰는 물건을 비워야 공간도 마음도 정리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면 선택의 피로가 생깁니다. 주방에 쓰지 않는 그릇이 많으면 요리할 때 불편합니다. 거실에 쌓인 책과 잡동사니는 시야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도 쉬워집니다. 청소가 쉬워지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편리한 생활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한 삶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행복은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여유는 정리된 공간에서 생깁니다. 정리된 공간은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삶은 노년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삶은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건강한 삶의 기반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년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반을 시작했으니 나머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은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는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삶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세요.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줄이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립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사람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는 일이 계속됩니다. 오랜 친구와도 갈등이 생기고 가족 사이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꼭 기억해야 할 건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땐 이해하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은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오해와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가족과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 못 본 척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없다고 해서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운한 말을 계속 떠올리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잊어야 편해지고 놓아야 가벼워집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돈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서로 맞지 않던 관계라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용한 관계, 따뜻한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고 요구를 줄이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진짜 친구입니다. 관계는 줄일수록 더 진실해집니다.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싫은 약속, 부담스러운 만남은 정중히 거절해도 됩니다. 예전처럼 다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게 건강입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에너지를 뺏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치유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노년을 훨씬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걱정은 마음의 짐이고 몸의 병입니다. 노년이 되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지치고 몸도 아파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키운 불안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먹을 식사에 마음을 담아보는 겁니다. 걱정은 줄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앓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은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걱정이 줄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웃음이 늘어납니다. 웃음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민감해집니다. 그 민감함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나간 일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걱정이 줄면 표정도 밝아집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관계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걱정은 줄이면 줄일수록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걱정과 거리를 두어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기에 진짜 중요한 건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젊을 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욕심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욕심이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무리해서 명절에 선물하고 체면 때문에 모임에 나가고 그 모든 게 결국은 욕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가는 삶은 피곤합니다. 이제는 내 리듬에 맞게 살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도 결국 내 안의 통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기대를 줄이면 더 편해집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감사함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쓸 땐 쓰고 나눌 땐 나누는 여유가 진짜 부자입니다. 무리한 재테크나 욕심 많은 투자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은 욕심을 덜어낼 때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내려놔야 할 욕심입니다. 사소한 말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웃어넘기는 유연함을 가지세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고집도 아집도 결국은 마음속 작은 욕심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마음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비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줄일수록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여유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덜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무기력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덜 복잡하고 덜 아플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너무 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느껴보세요.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보다 평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인생은 훨씬 가볍고 넓어집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닙니다. 과식은 노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도 줄게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소식은 위를 편하게 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무거운 몸보다 가벼운 몸이 노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를 줄인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과 채소,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꼭 한 공기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 공기만 먹어도 반찬을 잘 구성하면 괜찮습니다. 하루 세 끼를 꼭 먹는 것보다 하루 두 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식사 리듬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늦은 밤 과일이나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단순한 식사가 오히려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도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위산이 희석되면서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켜놓고 먹는 습관은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크보다 젓가락, 큰 접시보다 작은 접시가 식사량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과식은 혈당과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를 줄이면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기분도 밝아지고 외출도 늘어납니다. 활동이 늘면 다시 건강도 좋아집니다. 좋은 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식사량 조절입니다. 한 끼를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아침도 덜 피곤합니다. 소식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입맛을 줄이기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반 공기 덜 먹기, 한 숟가락 덜 먹기 실천해보세요. 가볍고 건강한 몸이 노년의 행복을 더욱 키워줄 겁니다.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환경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TV 소리,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작은 소음이 쌓이면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귀뿐 아니라 머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건 시끄러움 속 활기보다 고요함 속 평화입니다. TV는 정보보다 소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은 뉴스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TV는 필요할 때만 켜고 나머지 시간은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알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만 오게 설정하고 소리는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음악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 소리 없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낮 동안 일정 시간만이라도 무소음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은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는 겁니다. 그 시간엔 그냥 앉아있거나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함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소음을 줄이면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불안감이나 짜증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가전제품은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소통은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줄이고 소리도 줄이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집이 곧 휴식처가 됩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 한 곡, 조용한 오후 1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소리 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의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날들 속에서 놓쳤던 생각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공간은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집에서도 조용한 구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석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소음을 줄인다는 건 삶을 천천히 살겠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사는 삶은 더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줄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볍고,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들고,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르고,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기고,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이 6가지를 하나씩만 줄여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줄인다는 건 비워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어냄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은 가볍게 살수록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세요. 어떤 걸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가볍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줄이는 그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